안녕하세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프로이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는 1856년 척혀서 태어나서 1939년 83세 런던에서 사망한 분입니다. 체코에 태어나서 그다음에는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줄곧 활동을 했고 빈 대학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아마 프로이드는 가정적인 측면이나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이나 건강적인 측면에서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아버지가 40세에 이혼을 하고 다시 21살 차이 나는 아말리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예? 팔남매를 뒀는데 프로이드가 장남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파산을 해서 동생들의 생까지 책임을 지게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 자기 동생들을 계속적으로 돌봄으로써 일어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마 몸으로 겪어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856년부터 1939년이면 유럽 대륙의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이 그 발발하던 그때 당시인데 프로이드는 당시에 유태인으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당시에 게르만 민족 특히 히틀러가 중심이 돼가지고 참 많은 학대를 했던 그 사회에서 살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당시에 어떤 유태인으로서의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일례로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제 프로이드하고 같이 이제 시골 길을 가다가 게르만 민족 소위 말하는 청년들이 아버지의 유태인들이 쓰는 검은 모자를 그냥 응? 뺏어서 막 논에다 던지고 유태인이라고 막 지나가던 자기 아버지를 막 저 구렁텅이다가 막 밀어붙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겪었고 계속 유태인으로서의 어떤 학대와 뭐 모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그 보면은 66세에는 입천장에 암이 생겨가지고 33번을 수술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얼굴의 형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얼굴이 망가지고 그런 힘든 건강의 문제로 계속 괴로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불행을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자기 동생들은 나치 가스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지켜봐야 됐고 본인 자체도 지속적으로 나치에 대해서 계속 감시를 당하고 학대를 당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어진 운명에 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나중에는 입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자기가 키우던 개조차도 피하는 것을 보고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람들 그 전쟁에서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 정신적인 고통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구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념으로서 나중에 죽는 날까지 아마 나중에는 런던으로 최종으로 런던으로 유태인의 학대를 피해서 이제 건너가서 자기 안나 프로이드 막내딸을 옆에 놓고 전직 분석한 개론을 저술을 하다가 어, 죽어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그 신념으로 인생을 끝까지 살아간 사람. 끝내 자기의 고통, 운명의 힘듦을 굴하지 않고 사명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프로이드가 나중에 이제 전신 분석학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새로 이렇게 펴서 그 프로이드 이후에 프로이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제임스 조이스의 뭐 의식의 흐름이라든지 미술로서는 피카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무의식과 관련된 그 문학과 예술과 심리학과 그 심지어 청소년 문제 이런 데까지 그 정신의학의 문제까지 여러 분야에서 그런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각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의 정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한 사람입니다. 그 프로이드의 이론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그 당시는 그 인간이 왜 정신적 고통을 겪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처음에는 악령들이 인간의 정신 세계를 점령해서 그런 문제를 겪는다라고 봤다가 그 다음에는 악령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신체적 구조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가 분열이나 정신적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되게 히스테리 하면은 그 히라보로 그 자궁을 여기 의미한다는데 어떤 여성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신체적 구조적 기능의 문제로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정신적인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다가 그 최종적으로는 점점 이제 인간의 신경계적 어떤 문제 그래서 신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신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서 사람들을 전기 쇼크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욕조에다가 얼음물을 받아놓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어떤 어떤 정신 이상 문제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그 당시의 시각에서 이제 정신 문제를 접근했는데 나중에 그 장학금을 받아서 이제 프랑스의 이제 샤르크라고 하는 그 사람 밑에 가서 이제 그 사람의 정신 문제 해결하는 때 그 체면요법을 통해 가지고 치료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이제 그걸 공부하면서 육체나 어떤 신경계적 그 영향 없이 정신 자체만으로서도 병이 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마음, 인간의 정신 그 자체가 병이 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라는 시각에서 쳐다보고 그동안 어떤 그 신체적인 구조나 아니면 신경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아프기 때문에 정신이 병이 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신경계가 문제가 일어나고 인간의 육체적인 아니면 행동적인 여러 가지 장애가 나타난다라고 쳐다보기 시작하면서 그 정신병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람이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즉 이 마음 자신만 정신이 병들고 있고 정신이 병이 들어서 그 인간의 육체나 아니면은 신경계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이것을 정신결정론적 시각에서 이제 접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로 psychic determinism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그 정신의 문제를 어떤 이런 외적인 환경적인 그 신체적인 신경계적 문제에서 이제 정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었을 때 프로이드는 정신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야 그 정신 자체가 병이 들면 그것이 거꾸로 역으로 신경계나 인간의 몸이나 행동에 장애를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프로이드 같은 그 위대한 학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그동안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던 것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놔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는 프로이드는 참 위대한 학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로이드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는 프로이드가 그러면은 인간의 정신적
인간의 마음의 작동이 과연 어떤 틀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좀 더 과학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고 분석하고 우리가 인간의 정신적 작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어떻게 마련했나 다음 시간에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